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너 오빠입니다. 저번 주에 오페라를 보고 왔어요. 왜냐면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영화도 보기 싫었고요. 그래서 오페라를 보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오페라를 한 편 본 적 있었거든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라는 작품인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캐릭터가 너무 많았고 스토리가 꽤 어려웠었어요. 두 가문 사이에 정치극 같은 느낌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명한 음악이 없었어요. 오페라를 잘 몰라도 누구나 아는 오페라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 오페라에는 이런 유명한 음악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조금 지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볼 리골레터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면 일단 스토리가 이해하기 쉬웠어요. 아주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주인공 리골레토는 광대예요. 그리고 만토바의 공작은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카사노바예요. 이 만토바의 공작이 리골레토의 딸을 데려가서 리골레토가 복수를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끝까지 보면 한국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스토리도 재밌는데 리골레토에선 누구나 들어본 음악이 나와요. 라돈나의 모빌레라는 음악인데 한국에선 하이마트의 광고로 사용한 음악이라서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모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언제 나올까 기대하면서 보니까 더욱 재미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사는 대구에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오페라를 볼 수 있어요. 10월에 오페라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때도 가서 오페라를 볼 계획이에요. 제가 오페라를 처음 접했던 건 학교에서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다양한 음악을 배웠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각 나라의 유명한 음악들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어요. 중국어 음악은 천민미를 배웠는데 유명한 음악이라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음악으로 오 샹젤리제도 배웠었고 가나의 음악인 체체쿨레도 배웠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탈리아 음악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솔레미오였어요. 왜냐면 이 음악으로 시험을 쳤었거든요.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불러야 해서 정말 하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오솔레미오는 이탈리아어로 불러야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지만 그때는 당연히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적힌 이탈리아어를 그냥 외워서 불렀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재밌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노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의 음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죠. 정확히는 오솔레미오는 오페라는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노래들 말고도 물론 악기도 배웠었어요. 한국에선 리코더를 배워요. 리코더가 참 좋은 게 배우기 쉽죠. 사실 전혀 배우지 않아도 소리는 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에선 또 다른 악기를 하나 배워요. 단소라고 하는데 단소는 한국의 필이에요. 사실 리코더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입으로 부는 악기이고 소리도 엄청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리코더에 비하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소리를 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리코더는 그냥 입에 넣고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안 배워도 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소는 달라요. 초보자가 불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왜냐면 단소는 리코더와 다르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냥 분다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냥 불기만 하면 바람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마치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소를 불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단소를 못 부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리코더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서 소리를 조절하는 악기거든요. 이때까지 음악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음악 시간은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수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한국의 학교는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성장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를 배우고 나머지 다른 과목들은 쉬는 시간이에요. 체육, 음악 같은 과목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1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서 딱딱한 수업보다는 보통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아직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중학생 때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재미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유학도 하신 똑똑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정말 쓰레기 같지만 조금 못생겼어요. 사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못생기긴 했어요. 이건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서 애들이 그 선생님을 오크라고 불렀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오크처럼 못생겼다고요. 그 선생님이 자기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시아의 인형이라고 불렀다는 농담을 하시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핫 안 들린 인형이냐, 척이냐 같은 이야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땐 정말 웃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쓰레기들이죠. 역시 이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하나 봐요. 특히 저는 남자 중학교 출신이라서 이런 안 좋은 문화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선생님이 수업 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수업을 좀 더 편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음악 시간에선 K-팝에 대해서 배울까요? 정답은 아니다예요. 물론 K-팝이 한국의 음악은 맞지만 교육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악 시간에 배우는 건 좀 더 전통적인 음악에 대해서 배워요. 예를 들면 국악이 있겠죠. 그래도 아예 안 배웠던 건 아니에요. 1세대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잭스키스 같은 아이돌들을 텍스트로 배우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배웠다기보다는 K-팝이라는 문화 자체를 배운 거죠.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는 예전이라서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BTS 정도는 배우지 않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음악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음악 시간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나요? 오늘 또 쭈노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